반갑습니다. 칠칠입니다. 예전에는 특히 해가 바뀔 때 1월 1일 날, 이 동해바다 일출을 보러 일부러 막 동해바다 쪽에 정동진 뭐 이런 데 왔는데, 요즘에는 그냥 숙소에서 바로 발코니에 나가면 일출을 보게 돼요. 물론 매번 구름 낀 날은 안 보이지만은, 오늘 같은 날도 맑은 날씨에 일출을 또 보게 됩니다. 너무 좋아요. 숙소에서 바로 나가면 모래밭 백사장이 나오고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. 지난 영상 5번째 철근 콘크리트 주택 시작부터 완공까지인데 이번에 6번째 시간이 되네요. 지난 영상에 1층 벽하고 슬라브 1층 그 콘크리트 타설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자 다음 층 이제 계단도 내부 계단도 있고 바로 위층이 2층이 아니고 다락이 되는데, 다락은 건축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이 30평이다. 그러면 그냥 30평 주택이 되고, 그 다락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그 보너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?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다락을 또 시공을 하게 되는데, 2층 골조, 철근 콘크리트 골조 똑같이 1층 올라가서 슬라브 타설하고, 또 한 층 올라가서 우리가 일본 말로 고야 지붕이라고 그러죠. 경사 지붕, 박공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 다락을 만들어요. 그러면 다락 규정은, 다락이 이 평슬라브, 천장이 평평할 때는 그 층고라 그러죠. 층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. 자를 어디서 어디까지 재냐. 그 바닥층 바닥에서부터 위층, 그 구조체 위층 윗면까지가 그거를 층고라 그럽니다. 그 층고가 평지붕일 때는 다락 1.5m 이하, 그리고 요 경사지붕, 박공지붕일 때는 요 슬라브 윗면에서부터 그 꼭대기, 박공지붕 그 꼭대기까지의 평균 높이가 1.8m 이하, 그거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. 안 그렇고 다락이 이게 낮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올리면은 다락 규정에 오버가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야 돼요. 그럼 가중평균하는 그 계산은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이 건물은 이 삼각형 지붕, 거기서 벽이 약간 내려오는데 그 벽 높이가 한 50cm 돼요. 그러면 그걸 빼면 위에는 삼각형이잖아요. 그 삼각형 높이가 50cm 더하기 그 삼각형 평균이 가중평균 했을 때 1.8m에서 50cm 빼면 뭐가 돼요? 1.3m가 되죠. 그 1.3m. 그게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가중평균을 하면은 1.3m라는 거는 그 삼각형 꼭지점까지 2배 높이로 올라가면 되죠. 2.6m까지. 그러면 2.6m에다가 또 그 50cm를 더하면은 3.1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층 뚜껑 면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 3.1m 높이가 되면 돼요. 근데 이 위에 올라가서 지붕 두께가 있고 단열재 두께가 있고 또 슬래브 두께가 있고 슬래브 밑에 또 마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. 대략 한 60cm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다락 규정을 맞춰야 됩니다. 그래서 다락은 그 지방자치제별로 구별로 그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뭐 창을 낼 수 있는 데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, 기본적인 거는 바닥에 난방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위생 시설이라든지 뭐 설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화장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수도꼭지가 올라와도 안 되고 배수 시설이 있어도 안 되고, 이게 그냥 다락입니다. 그래서 다락은 그 거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근본 원칙이에요. 거실의 용도가 뭡니까? 거주, 집무, 작업, 집회, 오락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락은 그 규정을 맞춰줘야 됩니다. 근데 이 삼각형 지붕 제한 높이가 가중평균 했을 때 1.8m니까 요 박공지붕 요 꼭대기 쪽에는 서서 다닐 정도의 그러한 높이가 나와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락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 낼 때 아예 2층 완전한 2층으로 하냐, 그거는 이제 건축주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시공 그런 비용에서 보면은 다락의 지금 측면 그 벽 높이가 50cm잖아요. 그러면
일반 거푸집 600에 1200 이거를 그냥 세워서 쭉 한 바퀴 돌리면은 측면 벽의 높이가 얼마가 돼요? 한 1.7m가 되죠. 그리고 또 삼각형으로 올라가니까 충분한 2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글쎄요, 이제 다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거푸집을 한 장 더 대서 1.2m를 높여서 2층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. 왜냐하면 2층 올리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. 그러면 벽이 좀 높아졌으니까 벽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와 철근, 또 거푸집 대는 거, 그 다음에 바닥에 또 난방이 들어가겠죠. 그 금액이 추가가 되고 또 화장실도 넣을 수 있으니까 뭐 화장실 설치하는 거 이런 비용들만 추가하면은 2층이 되면서 그쵸 그대로 올라가면은 바닥이 30평이면 30평 주택이 아니라 60평 주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또 하나는 다락을 굳이 원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1층까지 1층 높이까지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여기 슬라브 타설 안 해도 됩니다. 바닥은 건식으로 각파이프라든지 장선을 쭉 목재로 걸던 철재로 걸던 거기에 장선을 쭉 걸고 거기다 바닥판 그러니까 난방을 안 할 거니까 보일러 같은 호스가 난방 호스가 안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바닥을 TNG 합판이라든지 이런 걸 깔고 그냥 지붕은 또 어떻게 해요? 콘크리트 타설 이 경사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한 250mm 두께의 그 징크 판넬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덮으면 단열도 만족시키고 공사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다락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주택은 건축주분이 튼튼한 집, 만일에 무슨 공중에서 폭격이 날라와도 손상되지 않는 그런 집을 원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다 지붕도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뭐 장점이라든지 뭐 시공상의 장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 건축주가 어떤 의미를 뒀을 때 나는 튼튼한 거를 원한다. 의미를 뒀을 때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게 맞습니다. 바꿀 수가 없어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콘크리트 골조로서 외단열을 했잖아요. 바깥에 135mm 벽 같은 경우에는 그 비드법 단열재 그게 붙어 있고 근데 이 천장 부분에서는 외단열을 하려면은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하고 거기다가 220mm 단열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작업이 굉장히 시공하기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지붕 부분에는 단열재가 내측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내단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붕 내려가는 요 경사하고 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단열재가 어긋나게 되죠. 이럴 때는 요 부분에 열교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프레타이에서 열교가 되냐, 또 단열재 틈 사이에 뭐 시멘트 페이스트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게 열교가 되냐, 그런 거는 무시해도 돼요. 그런 건 무시해도 되는데 벽에서 외측으로 단열재가 올라가고 이 지붕 슬라브 면에서는 내측으로 단열재가 오기 때문에 요 만나는 부분에서 열교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다락 부분, 다락 바닥에서부터 그 벽이 한 50cm 올라가잖아요. 그 내측에다가 단열을 한 번 더 해줘요. 예, 그렇게 해서 열교를 막을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벽식 콘크리트 이 주택에서 이제 창, 문 이런 개구부를 이제 해놔야지 창을 낄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짓는 주택은 외벽 마감이 적벽돌 치장 쌓기예요. 빨간 벽돌 치장 쌓기, 반장 쌓기입니다. 같은 말로 0.5B 쌓기, 뭐 항마이 쌓기, 뭐 이렇게 또는 길이 쌓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외벽에서 봤을 때 전부 벽돌에 길이면이 보여요. 길이. 그래서 길이 쌓기라고도 그러고 벽돌에 이 반장이죠. 반장 쌓기. 일본 말로 항마이 반이죠. 반. 쌓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벽체 골조가 올라오고 단열재 두께가 있고 플러스 벽돌이 쌓여지니까 한 12cm 정도가 더 기초가 튀어나가게 해놓죠.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벽돌을 올려서 쌓게 이렇게 해놓습니다. 그걸 안 해놓으면 맨 땅에서부터 벽돌을 쌓게 되면은 이 벽돌을 받쳐주는 그 땅이 이렇게 꺼진다든지 그러면 균열도 가고 문제가 생깁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벽돌 쌓기를 위해서 이 거푸집과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잡아주는 그게 타이라 그러죠. 타이. 납작한 철판떼기 플랫 타이라 그러는데 그 플랫 타이가 거푸집을 떼어내고 나면은 요만큼씩 나와 있어요.
그거를 이제 똑똑 부러뜨릴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면 안 되고 거기에 뭡니까 벽돌 쌀 때 소철선이죠. 반생이라 그러는데 그거 넘버 10번 정도 굵기 그 굵기가 한 3.5mm, 4mm 정도 되는 철사예요. 그거를 전부 걸어서 벽돌을 쌀 때 그 벽돌 사이사이에 물려서 싸야 됩니다. 그래서 가로, 세로 한 60cm 이내 그런 간격으로 전부 벽돌을 물려서 싸주면은 벽돌과 구조체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주게 된다. 그래서 그렇게 쌓게 됩니다. 근데 콘크리트 칠 때 창이 있고 문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요 얼마 정도의 크기로 개구부를 빼놔야 되냐. 멍틀이라 그러는데 멍틀을 짜는데 이 양쪽에 한 100mm, 위아래 한 100mm 정도 크게 콘크리트를 개구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벽돌을 쌀 때 벽돌은 타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누기를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온장으로 딱 떨어지게 그쵸? 길이 쌓기가 온장으로 쭉 가서 여기 딱 떨어지게 물론 이 끄트머리 모서리에 가면은 이 벽돌 길이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직각으로 가는 또 벽에서는 이쪽 마구리가 보이죠. 그러니까 벽돌 길이가 이 줄눈까지 하면은 기본 벽돌 여기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cm죠. 거기다 요 줄눈 10mm를 더하면 20cm가 돼요. 그 다음에 벽돌 한 장에 요 폭이 9cm인데 이 줄눈 두께 또 1cm 더하면 10cm가 되죠. 그렇게 해서 맞춰서 벽돌을 잘라내지 않고 또 잘라내면 보기도 싫고 이 콘크리트 개구부에 한 양쪽 10cm씩 여유를 주지 않으면은 벽돌을 쌓다가 이게 안 맞아요. 그러면 한쪽을 잘라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양쪽에 대칭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자른 토막들이 들어가게 돼요. 그러면 이 벽돌 집에 모양이 없으니까 이 개구부 그러니까 창하고 문 그거를 여유 있게 해놓습니다. 그러면 벽돌 쌓는 분이 뭐 이만큼 들어올 수도 있고 이만큼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벽돌이 깔끔하게 개구부가 나와요. 그 다음에 벽돌을 다 쌓은 다음에 그때 자로 재서 창을 주문하면 됩니다. 근데 미리 주문해 놓은 현관문이라든지 또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이 제작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벽돌 다 쌀 때까지 기다렸다 주문을 하면 또 뭐 한 2주 정도 걸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창이 들어가는 부분은 미리 아예 그냥 정해서 벽돌 쌓는 분한테 그 사이즈로 요거를 창 구멍을 쌓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 그 부분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벽돌이 깔끔하게 나옵니다. 뭐 벽돌 쌓는 거 순수 조족조 벽돌 집에는 여러 가지 벽돌 쌓는 기법이 이제 나오는데 요 우리가 창에서 상부 쪽에 상부에는 뭐 화강암이라든지 돌을 걸어서 인방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 외벽에 쌓는 벽돌이 치장 벽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력벽처럼 힘받는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부에는 세워 쌓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세워 쌓는 것도 인방의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상부는 세워 쌓고 하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워 쌓되 약간의 이렇게 경사를 주고 벽돌을 조금 끄잡아내요. 그 뭐 이론상으로는 벽돌 길이 19cm, 20cm죠. 거기서 4분의 1 정도를 끄잡아내면은 2.5cm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면 물 끊기 역할은 확실하지만은 그 모양이 너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한 10mm 정도만 바깥으로 끄잡아내서 그러면 비가 막 올 때 거기서 물 끊기 역할을 하죠. 이 벽돌에서 하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화 현상이라고 있습니다. 백화 현상은 이게 반드시 이 세멘트 성분, 그 다음에 벽돌의 유황 성분 이게 물과 만나서 피어오르는 하얀 치약 거품 같은 그런 허연 이런 오염이 되는 그런 백화 현상인데 가장 많이 백화 현상이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벽돌 자체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벽돌. 예를 들어 벽돌 시공하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벽돌이 뭐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 축축한 바닥에 벽돌을 이렇게 갖다 놨다가 습기가 많이 먹은 벽돌로 싼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벽돌은 쌓기 전에 보관을 잘 하고 잘 건조된 벽돌로 싸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줄눈이죠, 줄눈. 줄눈 자체가 이 진한 색일 때 백화 현상이 조금이라도 피면은 눈에 잘 띄어요. 그 줄눈이 밝은 색, 흰색이라든지 뭐 미색, 아이보리 이런 색이면은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요번에 이 줄눈 색깔은 커피색이거든요. 그래서 그 백화 현상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벽돌 다 쌓고 벽돌을 싸면서 요 한 10mm 되는 그 홈이 파진 쇠 칼쿠리 같은 게 있어요. 그걸로 벽돌을 다 이렇게
쌓기용 몰탈이죠. 그 몰탈에 그 줄눈을 다 파줍니다. 줄눈 파기라 그러는데 벽돌 쌓고 굳기 전에 그걸 다 파줘야 돼요. 깜빡 잊어버리고 줄눈 파기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벽돌 그 줄눈을 넣어야 되는데 줄눈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. 그래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벽돌을 쌓으면서 줄눈 파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몰탈 이런 것들이 또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일론 빗자루로 싹싹싹 털어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매지공이 매지를 다 집어넣게 되죠. 그래서 이 벽돌의 줄눈은 벽돌 색깔과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밝은 색도 있고 뭐 어두운 색도 있고 벽돌 줄눈의 색상도 여러 가지고 또 매지를 넣는 그 매지도 평매지가 있고 볼록 매지도 있고 경사 매지도 있고 또 매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그냥 평매지 깔끔하게 넣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벽돌은 고벽돌 그죠 재생벽돌이죠 한번 썼던 거 이걸 쓰면은 굉장히 고풍스럽고 또 그것도 나름 멋이 있는데 그 벽돌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썼던 벽돌 다 뜯어가지고 그 다 몰탈 덩어리 다 떼어내고 그걸 손질해가지고 쌓기 때문에 벽돌값도 비싸고 쌓는 비용도 비싸고 또 매지 넣는 것도 비싸고 그 다 비싸요. 그래서 그런 연출을 하려고 이 이미테이션 고벽돌도 나오지만은 일반 빨간 적벽돌 그걸 사용하고 이 줄눈 매지를 떡매지라 그러죠. 지저분하게 넣는 매지 그거를 넣으면은 또 그런 고벽돌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벽돌 색상과 아울러서 그 매지 가지고 어떤 벽돌집의 그런 이미지를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. 벽돌을 다 쌓고 이제 줄눈까지 전부 시공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 발수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. 물론 뭐 발수제를 안 발라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요즘에는 벽돌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벽돌 타일도 있고 또 뭐 롱브릭 벽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발수제를 안 발라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. 근데 그나마 또 시공을 잘못해 놓으면 벽돌이라는 게 흡수율이 있잖아요. 롱브릭 타일도 그렇고 벽돌 타일도 그렇고 물이 흡수가 돼서 또는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붙이는 타일 종류는 물이 스며서 이게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서 얼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수제를 한번 발라주는 게 좋다. 그러면 이제 발수제를 또 쭉 발라주게 돼요. 그렇게 되면 발수제 바르고 난 다음에 발수제 마르고 물을 뿌려보면은 물이 이렇게 떼굴떼굴 꼭 연잎, 연꽃 잎사귀에 그 물이 굴러다니듯이 말 그대로 발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비에, 물에 영향이 적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또 벽돌 쌓기로 해서 필요한 벽돌을 이제 현장으로 주문을 해서 반입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벽돌 그 무거운 게 남아도 문제고 또 모자라도 또 싣고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벽돌은 이제 장당 가격이 있잖아요. 그래서 가까운 데서 좀 비싸더라도 가져오면 운임이 절약되고 또는 값이 싸면은 운임을 주더라도 먼 데서 벽돌 아예 공장 생산지에서부터 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지금 주택의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벽돌이 한 13,000장 정도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약간 여유치 조금 둬가지고 그래서 이 벽돌 지금 한 팔레트죠. 그 한 무대기가 1,300장입니다. 그래서 10팔레트가 들어왔죠. 13,000장. 그럼 벽돌 그 필요한 장수는 어떻게 계산해요? 이 벽돌 사이즈 나와 있지만은 요 정 사이즈, 요게 표준 벽돌인데 19cm에 요 벽돌 폭은 9cm, 높이는 57mm입니다. 5.7cm. 그럼 거기에 이 줄눈 두께 10mm씩을 더하면 20cm에 10cm 그게 되죠. 근데 면적에서 보이는 건 뭐예요? 20cm 줄눈 포함해서 20cm. 그 다음에 요게 벽돌 그 높이가 어떻게 돼요? 57mm인데 10mm 더하면 67mm 해서 그냥 7cm. 20cm에 7cm. 그러니까 1m 요 안에 20cm에 7cm가 몇 장 들어가냐? 그거 나누기 해보면 나오잖아요. 70 한 2점 몇 장 나오는데 약간 여유치해서 그냥 1평방 요 미터당 75장 들어간다 계산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이 벽체 모양에 따라서 상부에 이렇게 경사가 있죠, 경사. 그럼 벽돌 쌓아서 올라가다가 그 경사하고 만날 때는 벽돌을 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, 이렇게. 그쵸? 경사에 따라서 벽돌을 다 잘라줘야 되죠. 그러니까 이 벽돌의 그 파손, 로스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장수까지 계산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. 그렇게 해서 벽돌을 주문하면 됩니다.
벽돌 쌓기는 급하다고 해서 하루에 뭐 막 이렇게 높이 쌓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밑에 접착 몰탈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과중한 이 압력을 받으면은 벽돌 변형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쌓는 높이는 그저 가슴 높이 한 1.5m 이상 쌓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한 1.5m 뭐 이렇게 사람 키 정도 쌓고 또 다음날 쌓고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리고 벽돌조는 이 벽돌 자체가 강도가 높다고 해서 그 벽돌 구조체가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벽돌은 그 벽돌 쌓는 접착 몰탈이 이 벽돌 구조체의 강도를 좌우하게 돼요. 그래서 벽돌 쌓는 몰탈이 시멘트 접착제, 시멘트 몰탈이죠. 근데 이 시멘트라는 게 지난 저 영상 제가 접착제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접착제가 무기질 접착제 시멘트죠. 시멘트는 물하고 섞어서 그때부터 화학작용을 해서 접착 강도, 시멘트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요 최적합한 게 얼마예요? 물에다 개서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. 근데 뭐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게 너무 좀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서 이 몰타를 물에다 갠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 있다가 또 다시 비벼가지고 그렇게 하면 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뭐 다 비벼놓고 또 뭐 점심시간 밥 먹고 와서 뭐 하다가 뭐 담배 피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개놓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쓸 만큼씩만 바로바로 개서 쌓아주면은 이 벽돌 벽체의 강도가 좋다 이겁니다. 그래서 벽돌 구조체는 접착 몰탈이 전체적인 구조체의 강도를 좌우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벽돌 쌓기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지붕 쪽에 올라가 보면 이 벽돌 벽체하고 구조체 그 사이에 은박 단열재도 됐죠. 근데 그 사이에 또 틈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틈으로 이 겨울철에 차가운 공기가 또 통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그 틈을 다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막아줘야 단열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. 이번 영상은 벽돌 쌓기까지 다 끝났어요. 이제 창을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실측해가지고 지붕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